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그 토지는 왜 부동산 특징 중에서 그 10배, 100배, 1000배, 한 30년에서 50년 되면 3000배 이렇게까지 폭등을 하는가? 왜 토지만 수직 상승을 하고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런 수직 상승의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이게 토지를 사야 진짜 부자가 나온다고 이렇게 폭언 말하잖아요. 근데 그 토지 중에서도 지구 단위 외의 토지를 사야 진짜 부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개발지, 신도시 옆에 아주 최근접지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를 끼고 4차선이나 뭐 6차선 같은 데 끼어져 있는데 거기에 계획관리나 생산관리 땅이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이건 그 초기에 만약 샀다라면 거의 뭐 100배, 200배 이런 식의 큰 부를 형성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겠죠. 근데 지구 단위 내의 토지도 저희가 이제 보면은 어, 우리가 한 근생용지 정도면 한 100평에서 200평 사이거든요. 그 정도 하면 많이 받으면 한 프리미엄만 10억. 상업용지는 한 뭐 별로인 경우는 뭐 1억 받을 때도 있지만 분위기 좋을 때는 한 2, 30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토지는 그렇게 프리미엄을 많이 주는데 왜 건물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많이 주지 않을까? 혹시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근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냥 그 경험을 하다 보면 그냥 제 생각이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뭐 책에 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제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생각이 낸 것인데 여기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토지가 이렇게 남들에 비해서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수직 상승할 수 있는 10배, 100배, 1000배를 이렇게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 한번 봐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최종 매수인이 누구냐면 토지의 최종 매수인은 기업체입니다. 개인들이 통상 어떤 토지들은 이제 물론 법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토지들은 농민이라든지 아니면 뭐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이런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들은 돈이 있어도 그런 농지라든지 그런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활용 가치가 없다고 하면은 그것을 장기간 보유해서 생산에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보유의 상태로는 절대 돈을 놀리지 않습니다. 이건 기업의 특징입니다. 기업은 내가 프리미엄을 10억을 주든 20억을 주든 30억을 주든 이걸 주고 바로 50억을 벌 수 있으면 프리미엄을 30억도 주고 삽니다. 이게 기업체예요. 그렇지만 대신 기업체들은 거꾸로 말해서 이런 땅이 있는데 내가 필요하면 5천만 원만 줄 테니까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더라도 그 땅을 개발하도록 성숙화되지 않으면 이 프리미엄을 5천만 원 1억만 주고 가져가라 해도 심지어는 그냥 원가에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갑니다. 이게 기업가의 특징입니다. 바로 이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가 지구 단위의 토지나 지구 단위 내의 토지들을 보통 개인들이 붙잡아서 개인들이 전전 매매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개인과 매매할 때는 프리미엄을 많이 못 붙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소유한 그 사람도 투자자였었고 산 사람도 투자자였었고 최종 개발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어떤 이익금을 그 투자자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살려고 할 때 절대로 비싸게 사지 않죠. 그래서 토지가 제일 처음에 개인에서 개인 간 수차로 이게 매매가 되더라도 비싸게 뭐
거래가 되지 않죠. 근데 이 최종 매수인이 그 땅을 사서 개발 사업을 하던, 개발 사업을 해서 상가를 분양해서 팔던, 아파트를 분양해서 팔던,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미엄이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합니다. 왜냐? 내가 땅을 사서 요 상가로 개발했는데 피를 10억, 20억 줬는데 자기가 상가를 다 완판하고 나면 40억, 50억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피 10억이 아깝겠습니까? 그냥 주고 사는 겁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어떤 농민들한테 뭐 조합 아파트건 일반 분양 아파트건 땅을 수억씩 주고 샀어도 이 아파트의 가격에다 다 전매시킬 수 있어서 본인이 이 아파트 1000세대 아파트 분양하고 났더니 200억을 벌었다면 당연히 그 금액을 지불하고도 20억 30억 프리미엄을 지불하고도 당연히 사겠죠. 반면 상가를 산 사람들도 봐보십시오. 상가를 산 사람들도 상가는 누구한테 사는 겁니까? 상가를 매도자는 기업이고 매수자는 개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먹고 이 조금 먹은 사람이 또 개인한테 팔고 계속 전전 매도합니다. 아파트도 똑같은 논리지 않습니까? 전전 매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도 내가 3억 주고 사면 많이 먹으면 5천, 뭐 1억, 2억 이 정도 먹는 겁니다. 아파트가 3억 주고 샀는데 30억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상가를 내가 3억 주고 샀는데 이 상가가 3, 4, 5년 이렇게 지나도 여전히 한 5억이나 6억 그 정도 이상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좋은 위치라 할지라도. 그나마 또 위치가 안 좋으면 어떡합니까? 3억 주고 산 거 5년, 6년, 7년 돼도 또 3억일 수도 있어요. 10년 가야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만이 최종 수요자가 기업체가 사기 때문에 저는 토지가 빅뱅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 화폐 발행이 토지에는 계속 누적이 된다 이겁니다. 다른 거에서는 누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건물은 상가 건물이든 아파트 건물이든 점포주택 건물이든 호텔이 됐든 무슨 건물이든 해마다 돈은 국가가 찍어내지 않습니까? 해마다 돈은 찍어내고 부풀려지는데 그 돈은 어떻게 됩니까? 건물에는 계속 감가상각에서 사라져요. 그렇지만 땅에는 계속해서 그 돈이 누적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물론 이제 다른 학자분들이라든지 무슨 다른 분께서는 이것 외에도 또 부동산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10배, 100배, 1000배 폭등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폭등하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찾아낼 수 있겠지만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이 두 가지 정도로 부동산이 폭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고 싶으시면 토지에 투자를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안전빵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토지 투자, 아파트 투자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형 상품으로 하시고 싶으시면 이제 상가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